자, 시작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우리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자, 5장 위생기구 설비 및 배관 설비입니다. 자, 여기서 위생기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위생기구 여러 가지 안 볼 거예요. 여러분 대변기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대변기 각각의 여러분 종류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배관 설비에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배관의 그 종류와 자, 이에 관련된 특징을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제1자에 보면 위생기구의 설비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자, 두 번째. 자, 거기 뭐 위생기구 특징이 있죠. 기구 특징을 여러분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세 번째, 산이나 알칼리에 침식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않아야 합니다. 즉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산, 알칼리에 여러분 침식이 뭐예요? 삭는다고 하셨죠? 부식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서 내화학성이 커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아셨죠? 자, 팽창계수가 자꾸 위생기구는 여러분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굉장히 작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위생기구는 깨질 때 그냥 바로 변형 없이 깨지는 그런 성질이 좋죠. 자, 그래서 팽창계수가 자꾸 금속 배관과의 접촉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금속과 여러분 이게 잘 붙지를 못하죠. 연결이 안 되죠. 조금만 여러분 혹시 붙어 있어도 조금만 세게 뭐 볼트를 조이거나 그러면 금세 깨짐이 발생되죠. 자, 복잡한 형태 기구도 제작이 가능하지만 자,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기본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변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아셨죠? 자, 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 자, 여러분 두 번째 대변기 세정 급수 방식이 나와요. 여러분, 요 세정은 하기 위한 물을 공급하는 걸로 구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 물탱크 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기본적인 여러분 구분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첫 번째는 자, 하이탱크식 있어요. 그 다음에 로우탱크식 있고, 그 다음에 세정밸브식 있어요. 여러분 세정밸브를 영문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플러시밸브라고 합니다. 아셨죠? 플러시밸브. 자,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요, 요 두 개를 탱크 있다고 그래서 요 두 개를 여러분 그냥 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세정탱크식 또는 탱크식 요렇게 구분한 거고, 그냥 얘는 그냥 밸브식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자, 구분한 이유가 얼마 전에 여러분 얘 시험 문제가 탱크식하고 이렇게 밸브식하고 구분해서 여러분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지 여러분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이탱크식은 어떤 방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우탱크식은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 잠깐 한번 해볼까요? 자, 하이탱크식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즘은 쓰지 않지만 여러분 과거에 참 많이 썼던 변기예요. 자, 요렇게 여러분 요 변기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요, 여러분 물탱크는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해서 여러분 이렇게 줄이 달려 있는 저런 방식이 여러분 하이탱크입니다. 자, 그러면 로우탱크는요, 자, 우리 집에 있는 변기가 거의 다 로우탱크예요. 자, 요게 로우탱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정밸브식은요, 자, 요런 변기가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발로 밟는 이런 형태 밸브. 자, 그래서 얘는요, 하이탱크, 왜요? 높이 있다고 하이야. 로우, 낮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로우예요. 아셨죠? 근데 얘는요, 탱크가 아니라 여러분 밸브죠. 자, 이게 여러분 뭐예요?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자, 얘를 구분해야 되는 가장 먼저, 자, 항목은요, 자, 소음입니다. 소음, 예, 커요. 자, 얘도 커. 자, 그런데 여러분, 얘가 가장 작아요. 여러분, 이 가장 작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밤에 잠을 자는 곳에 설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음이 크면 여러분 밤에, 낮에도 큰데 여러분 밤에도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형태가 전부 집에 여러분 설치하죠. 밤에 잠을 자는 곳 어디예요? 아파트, 병원, 호텔 이런 데가 여러분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돼요. 아셨죠? 네. 자, 두 번째 설치 면적입니다. 자, 설치 면적하면 누가 크냐 작냐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자, 이것을 갖다가 크다 작냐 얘기하냐면 변기가 누가 크냐 작냐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변기가 지금 크냐 작냐 가지고 구분한 거 아니죠? 뭘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뭘 가지고 구분한 거예요? 오, 그래요. 물탱크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설치 면적은요, 그냥 물탱크가 차지하는 면적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해. 그냥 변기의 설치 면적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변기의 설치 면적이면 변기가 누가 크냐 작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 설치 면적은요, 여러분 물탱크가 차지하는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요 이 하이탱크식은 높이 있기 때문에 바닥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요 배관의 단면적만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작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로우 탱크식은요, 보실래요? 얘는 직접 바닥에 차지한 면적을 차지하지 않지만 이 물탱크 때문에 요 변기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 밑에 공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가 물탱크의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커요. 아셨죠? 이게 가장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정 밸브식입니다. 이 세정 밸브식은 비교적 작아요. 잘 들으세요. 제가 항상 하는데 시설계로는요 항상 정확해야 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여러분 문제를 출제할 수 없어요. 이래도 정답이고 저래도 정답이니까. 그래도 이것도 속하고 저것도 속해. 여러분 비교적 작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시험 문제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셨죠? 정답으로 얘는 어떤 그냥 지문으로 나오면 나오지 이걸 가지고 정답으로는 못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이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뭐 아니면 둬야 돼. 이거 아니면 저거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건 안 나와.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다, 가장 크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지. 그쵸? 가장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거지. 비교적 작다? 이런 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가 나면 여러분, 자, 급속 환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세정 환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여러분 이게 설계 기준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계 기준값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하고는 좀 달라요. 아셨죠? 자, 잘 보세요. 이 하이탱크식 우리 교재는 여러분 10mm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이걸 몇 mm로 봤냐면 15mm로 봤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저는 15mm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정 광경은 여러분 32mm 이상이어야 돼요. 자, 다 이상값이 뒤에 붙어야 하셨죠? 최소 광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우 탱크식 여러분 급수관 15mm로 봐요. 자, 세정관 50mm로 봐요. 자, 그 다음에 자, 세정 밸브식입니다.
급수 간격 여러분 25mm 이상.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제대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세정관도 25mm 이상이요. 얘는 같아요.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얘 두 가지는 여러분 물을 저장하는 형태고 얘는 물 저장 탱크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이 많아야 나가는 물도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면 급수관이 가장 큰 건 세정밸브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정관이 가장 큰 건 로우 탱크식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로우 탱크는 세정관이 어디가 있냐? 여러분, 얘 레바를 내리면요, 여기 검정 고무마개가 열린다고요. 이 구멍이 여러분 세정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세정관이 커야 되냐? 여러분, 이 세정관이 커야 뭐가 일어나요? 얘는 사이펀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쫄쫄쫄 내려오면 안 돼. 한꺼번에 왕창 내려와야 자기 사이펀 작용이 일어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가 가장 커야 돼.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 갖고는 이런 것 갖고는 여러분 시험 문제를 못 내고 있어요. 왜? 이 변기마다 어떤 건 여러분 또 15mm짜리 있어요. 사이펀 볼때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15mm야. 그래서 이런 거 갖고 10mm야 15mm야 그런 걸 따지지 마세요. 아셨죠? 이건 여러분 지금 정확히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돼가지고 이것 가지고 못 내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 요것은 여러분 지금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셨죠? 확인하십시오.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못 끝나는 게 여러분 요 세정 밸브를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세정 밸브. 자, 얘는 탱크가 없어서 여러분 다른 방식에 비해서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얘는 물탱크가 있다고 없다고요? 물탱크가 없습니다. 자, 불필요해요. 자, 그런데 얘는 잘못하면 가장 큰 우리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먹는 물이 똥물에 섞이는 현상. 무슨 현상이요? 그렇죠. 얘는 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 발생 우려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공부해야 될 게 아니라, 자, 그럼 발생 우려가 있으면 대책도 필요한 거죠. 뭘 설치하면 돼요? 여러분, 진공방지기. 방지기를 설치하는 거죠. 자, 진공방지 영문이 여러분, 버큐 브레이커였죠. 자, 또 다른 말로 역류방지기죠. 요걸 설치합니다. 어떤 게 가장 좋다고요? 어떤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떤 게 가장 많이 써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셨죠? 고르지 마세요. 다 똑같은 얘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좀 봐주셔야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정 밸브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이제 페이지 107페이지 보시면 자, 대변기의 세정 방식입니다. 자, 세정 방식은 말 그대로 여러분 세척하는 방식에 따라서 변기의 명칭이 바뀌어져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세출식. 자, 가장 기본적인 세출식입니다. 요즘은 거의 쓰지 않죠. 자, 여러분 이런 변기가 여러분 세출식 변기예요. 아예 우리 초기에 만들었던 변기 형태가 바로 요 수세식 형태고 세출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두 번째 세락식. 낙자가 여러분 떨어질 낙자다. 저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세락식은 뭐냐? 여러분, 요 세락식은요. 자, 우리가 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닥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어떤 거 바닥으로 안 떨어지나?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배관을 타고 어느 일정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요. 그냥 땅에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주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쓰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 가니까 여러분 써요. 자, 그래서 주로 많이 썼던 게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게 열차에서 봤어요. 열차 아셨죠? 자, 그래서 요즘은 이런 표시 없지만 옛날에는요. 저 어릴 때 열차에 여러분 그 화장실에 보면요. 버튼 내리는 그 버튼에 문구가 있었어요. 주의 문구, 안내 문구. 자, 열차 정지 시 사용하지 마시오 이렇게. 근데 왜 그런지 얘기를 써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열차가 정차하면 어디에 정차해요? 여기에 정차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정차하고 있을 때 이거 물을 내리잖아요. 내 분신만 내려놓고 나만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선로에 바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열차가 그 떠나가면 이제 분신을 놓고 가는 거죠. 그럼 역장은요? 치워야 말은 쉽다 그냥. 그럼 역장이 하루 정도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덩 치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얘는 운행 중에 여러분 선로에 뿌려야 되는 거야. 선로에. 근데 요즘은 여러분 안 뿌려요. 아셨죠? 전부 다 모든 열차 우리나라 모든 열차는 다 수거해요. 이제 안 뿌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선로 주변에 풀이 괜히 잘 자랐던 게 아니었어. 그 다음에 코스모스가 이렇게 이쁘게 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 요즘 선로 주변에 코스모스 펴요, 안 펴요? 없죠. 코스모스가 볼 수도 없어. 아니 뭐 영양가가 있어야 피든가 말든가 하지. 그렇죠? 어떤 그런데 세락시 가니까 비행기도 세락지라고. 여러분 비행기가 세락지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한 번씩 똥필할 때 다 맞았을 거란 말이야. 아셨죠? 비행기도 여러분 전부 다 수거합니다. 아셨죠? 배도 전부 다 수거하고. 자, 그런 개념이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좀 봐야 될 게 여러분 사이펀식이에요. 자, 네 번째 사이펀 Z식이 있어요. 자, 얘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여요. 자, 외형적으로 봤을 때, 자, 변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문제는요. 제가 자, 이렇게 봉수가 있을 때 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펀식 대변기는 뒤에 덕 나가는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안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사이펀 Z식은요. 이 덕 나는 구멍 바로 앞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물을 내린과 동시에 여러분 얘는 자, 덩을 미리 밀어줘. 그러면서 사이펀이 일어나요. 근데 얘는요. 사이펀식은 요게 밀어주는 게 없으니까 덩까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어떤 게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거예요? 사이펀 Z식. 그래서 얘가 세정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봉수 깊이는 외우지 못해 안 해도 되지만 둘 중에 그러면 누가 더 봉수가 더 많아야 될까요? 사이펀 Z식이. 왜요? 여러분 먼저 물을 밀어야 되는 거죠. 밀을 때 손으로 밀을 거예요? 집어넣어서 밀을 건 아니잖아요. 물이 밀어야 되니까 물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봉수 깊이가 여러분 더 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는 여러분 사이펀식은 사이펀 Z식 여러분 집에는 거의 대부분 이 방식이 꼭 있어요. 아셨죠? 근데 물어보면 모른다 여러분들. 왜요? 신경도 안 썼어. 우리 집에 구멍이 2개짜리인지 1개짜리인지 신경 넣었어요. 자, 한 번씩 확인하십시오. 아셨죠? 자, 다음에 5번째 플로우아웃식이에요. 자, 블로아웃식은 여러분 이런 방식이죠. 얘는 물탱크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 지금 세정 밸브 타입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블로아웃식이죠. 자, 이 블로아웃식 대변기의 가장 큰 문제점 뭐예요? 여러분 소음이 크죠. 자, 얘도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음이 커서 얘는 주로 사무실이라든지
여러분 빌딩 또는요 공공장소에 써야 되는 거지 우리 집에 쓰면 안 돼. 왜요? 여러분 제가 설산하잖아요. 밤새도록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그 우리 집 라인 다 잠 못 자. 왜? 콱 소리 낼 거니까. 그래서 자 얘는요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곳에 써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사이폰 볼 때 쓰시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실래요? 사진. 자, 얘는요 사이폰 볼 때 쓰시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요 물탱크가 어때요? 낮게 설치되어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 물탱크가요 이 본체와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얘들은 분리가 됩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얘는 분리가 안 돼. 그래서 이걸 하나로 돼 있다고 해서 원피스 타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흔히 하는데 그건 뭐 우리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자, 분리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이폰 볼 때 지금 그러면 물에 여러분 떨어지는 낙차가 작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낙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얘는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물을 회전시켜요. 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턱 나는 구멍이 있으면 어떤 데는 여러분 여기에서 물이 나오게끔 만들어요. 한쪽에서 물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를 돌려버려요. 그리고 와류가 생기니까 세정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형태가 여러분 사이폰 볼 때 시식이에요. 좀 고급스럽다고 하는 거지 뭐 특별히 뭐 이게 세정 능력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얘도 사이폰이기 때문에 사이폰이 일어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정도만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건 페이지 111페이지. 자, 위생설비 유니타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 요 유닛입니다. 자, 유닛이라는 표현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써요. 단일의, 뭐 하나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뜻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 본체를 보면요, 이 본체는 여러 가지 메인보드도 있고 뭐 그래픽 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쿨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여러분 이 통 안에 하나로 돼 있죠. 그러면 이 통을 여러분 뭐라고요? 유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전체를 여러분 하나로 만들었잖아.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위생설비의 유닛화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욕실에서 볼 수 있어요. 욕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욕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욕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욕실에 가면 여러분 여기 욕조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면기도 있을 겁니다. 자, 변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반적인 여러분 욕실을 만들 때는 자, 벽체 위에 여러분 타일을 붙여요. 그 타일 위에 여러분 요것들을 여러분 다 연결해서 여러분 배관들은 여러분 이미 벽체 안에 다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 연결해서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아파트라든지 어떤 일정한 장소로 가보잖아요. 그러면 요 본체가 바닥 벽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음매가 여러분 보일 거예요. 자, 얘는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요 한 판에 그 뒤에 가면 여러분 배관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 와서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요걸 갖다 붙여놓고 다 조립을 한 다음에 여러분 요 수전들을 또는 거울들을 이미 욕조 같은 것도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셨죠? 그냥 갖다 끼우기만 하면 돼. 이런 걸 여러분 위생설비의 유닛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만들어요? 공장에서 제작한 거죠. 플라스틱이니까 여러분 공장에서 제작했다고. 자,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를 띄우고 있어요.
현장 조립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현장에서,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했다는 얘기는요. 자, 그만큼 뭐가 쉬워지냐면, 여러분,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품질이 좋아지는 거죠. 즉, 여러분 뭐예요? 규격화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근데 얘가 시험 문제 지금 2번인가 3번인가 나왔는데 정답이 다 똑같았어요. 자, 뭐가 문제냐? 가장 큰 문제는 유지보수. 보수가 여러분 어려워요. 뭐 곤란하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혹시 얘 바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제가 깨먹었어. 플라스틱이라고 그랬죠. 깨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타일 같으면 그 깨진 부분만 부분적으로 내가 보수를 하면 돼요. 근데 플라스틱이에요. 여러분 플라스틱 깨졌는데 뭘로 보수해요? 본드 갖고 대여 안 돼요. 안 되지. 아니 플라스틱 본드 갖고 붙여봐야 얼마나 가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장에서 팔아요, 안 팔아요? 여기는요, 요 판들은 우리 아파트라든지 일정한 그 장소에서 쓰기 위해서 한정 제작한 제품이란 말이에요. 한정품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 한정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만든 공장에 가면 재소가 좋으면 여러분 혹시 제가 이 판을 구해왔어. 재소가 좋은 거야. 자, 그래서 갔다가 여러분 다시 이것을 끼우는 게 문제예요. 왜요? 여러분 조립이죠. 조립이라고. 여러분 조립이면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을 여러분 하려면 어때요? 역순으로 다 풀러야 되는 거죠. 그럼 밖에 있는 욕조라든 변기 이런 거 전부 다 풀러야 그러면 그 안에 다 딱 끼운단 말이죠. 일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지.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위생설비 유니타 여러분, 자, 우리 교재에 목적, 조건들이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적어요. 자, 그래서 자, 위생설비 유니타까지 봤습니다. 자, 페이지 112페이지 볼까요? 배관설비가 나오네요. 자, 여러 가지 배관들이 존재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 배관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셨죠? 자, 이 배관의 종류를 볼 건데 여러분 우리 교재에 표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거기에 여러분 지금 아마 5가지 여러분 얘기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철관이에요. 여러분 주철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주물로 만든 겁니다. 아셨죠? 대표적인 여러분 가마솥 같은 거야. 가마솥. 이게 대표적인 여러분 주철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근데 이 주철은요 복잡한 형태는 절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배관 같은 거 있죠? 아주 간단한 것만 주로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라이팬도 여러분 어때요? 주물로 된 거 있죠? 근데 주물로 된 후라이팬은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하려고 하면요 언제 될지 모르죠? 하여튼 뭐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주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야, 이 주철은요 2군데서 나와요. 주철관과 주철로 만든 보일러가 있어요. 주철제 보일러. 딱 2군데서 여러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이 주철은요 무조건 여러분 녹이 슬잖아요. 아셨죠? 이게 개념이야. 녹이 안 슬지는 않아요. 조금씩 슬어. 그래도 여러분 시험 문제 맞추려면 무조건 녹이 안 쓰는 거예요. 아셨죠? 자, 녹이 안 쓴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면 내구성, 자, 그 다음에 내식성, 자, 또 수명이 길다, 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아셨죠? 두 번째, 얘는
안쪽에 내부에서 어떤 큰 압력이 생겨도 내부 압력에서는요, 잘 견뎌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내압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외부에서 제가 망치로 두드려 버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지거나 버티거나. 아셨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는 얘는 절대 찌그러들지 않습니다. 아셨죠? 찌그러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가마솥이 찌그러드는 거 보셨어요? 가마솥은 절대 안 찌그러든다니까요. 즉 얘는요 취성의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부 충격에 약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인장 능력이 없습니다. 아셨죠? 취성이 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작업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작업성이라 하면 혹시 굽히거나 굽힘, 그 다음에 이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사식으로 이음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용접. 자, 이런 성질들이 작업하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얘는 이으면 안 돼요. 용접도 안 돼요. 아셨죠? 작업성이 얘는 나빠요. 그래서 작업성이라는 얘기는 하면 여러분 굽힘, 이음, 용접 이런 것들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이게 기본적인 여러분 주철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 자,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 강관이에요. 자, 강관은 여러분 우리 철로 만든 관이 강관이죠. 자, 근데 이 강관 자체만으로는 안 써요. 왜? 녹이 너무나 쉽게 생겨서. 자, 그래서 이것을 자 도금을 해서 씁니다. 뭘 도금하냐면 아연을. 그래서 아연 도금. 강관해도 요 강관을 얘기하는 거고, 자, 아연을 입히면요 음백색이 난다고 그래서 이걸 백관이라고 합니다. 백관이 아니라 뭐라고요? 백관. 꼭 현장에 가면 꼭 백관 그러는데 백관이 아니에요. 아셨죠? 음백색이 난다고 해서 뭐라고요? 백관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자, 얘는요 녹이 슬어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그만큼 내구성, 자, 내식성, 그다음에 수명이 여러분 짧다, 작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얘는 녹이 잘 쓸지만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 작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용접도 잘 되고, 여러분 자궁관 같은 경우는 자 밴딩기로 여러분 굽어서 내가 일정하게 관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얘는요, 자 콘크리트에 매입용으로, 매입 또는 매설용으로 묻힌다는 얘기죠. 가장 적합합니다. 왜? 콘크리트는 여러분 알칼리성이라고요. 자, 알칼리에 여러분 여기 강관이 붙이면 녹이 슬어요, 안 슬어요? 안 슬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렇지만요 녹이 잘 슬어서 여러분 지중해 땅속에 직접 자 매입, 자 매설을 금지하죠. 절대 안 돼요. 녹이 잘 쓰니까. 자, 그러면 매입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방식 피복을 한 다음에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요. 얘가 시험 문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얘 두께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자, 이 관의 두께입니다. 두께 표시 방법은요. 뭘로 하냐면 스케줄 넘버로 표현해요. 아셨죠? 넘버로. 자, 그래서 스케줄 넘버에서 10, 스케줄 넘버 20, 자, 스케줄 넘버 30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자, 그런데 얘는요. 자, 요 밑으로 갈수록 즉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 두께가 두껍습니다. 아셨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관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동관이네요. 여러분 동관은 뭐예요? 구리로 만든 거죠. 자, 과거에는 여러분 동관을 좀 많이 봤었는데 과거에도 비쌌지만 현재는 여러분 더 비싸요. 저 동관값이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동관을 봤었던 게 어디였어요? 에어컨. 자, 서로 실내기와 실내 연결하는 거죠. 그게 비싸니까 요즘은 알루미늄도 많이 써요. 아니, 비싸니까 그래요. 하여튼 되게 비싸졌죠. 자, 첫 번째 갑니다. 얘는 아예 녹이 안 쓰는 거죠. 자, 녹이 슬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자, 내구성, 내수성, 또 수명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작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세 번째. 얘는 동파에도 안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동파가 뭐죠? 얼어 터진다고요. 근데요, 얘는 이 동관은요,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배관 안에 있는 물이 얼잖아요. 그러면 얘가 팽창하면서 여러분 관도 같이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주철이나 여러분 강관은 터져요. 찢어짐이 보인다고요. 얘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이렇게 무퉁무퉁해져요. 실제로 보면 동파된 동관을 보면 늘어나 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버틴답니다. 자, 네 번째. 자, 이 동관이 가장 우수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열. 여러분 전도율이 좋죠? 자, 그래서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 얘는요, 가열 코일로 많이 쓰는 거죠. 대표적인 여러분 가열 코일이 뭐예요? 가열 코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가열 코일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방바닥에.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추울 때 되면 동파이프 선전했었다고 하셨죠? TV에. 열전들이 좋으니까. 요즘은 선전 안 하죠? 비싸니까. 더군다나 그게 자, 여러분 이음 부위에서 갈라진 부분에서 또 T자나 크로스 Y자 되는 부분에서 찢어짐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요즘은 동파이프보다는 가장 더 안 찢어지고 내구성이 좀 여러분 운이에서 엑셀관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관을 많이 쓰죠. 자, 그렇지만 이런 가열 코일, 그래서 여러분 방바닥이라든지 좀 보일러 이런 여러분 용도에 많이 쓰는 게 바로 요 동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얘도 여러분 관 두께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관 두께는요, 얘는 K타입, L타입, M타입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얘가 가장 두꺼워요. 자, 이게 가장 얇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관을 보면 몇 밀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게 무슨 타입인지 써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M타입보다는 여러분 뭐예요? L타입이 좋은 거고 L타입보다는 K타입이 좋은 거죠? 다음에 자, 네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연관입니다.
자, 이 연관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납으로 만든 납관을 얘기해요. 자, 근데 자, 연관 나오면 여러분 딱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얘는 무조건 나오면 여러분 알칼리에 약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알칼리를 띠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였어요? 콘크리트. 자, 시멘트. 자, 모르타르. 뭐 석회. 자, 이런 성분들이 자, 알칼리성을 띠죠. 그래서 여기에 직접 매입 또는요 매설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혹시 매입이나 매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방식 피복을 한 후에 써야 되는 거죠. 자, 요즘은 쓰지 않죠. 다섯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 여러분 경질 비닐관 나와 있어요. 자, 또는 어떤 데는 경질 염화 비닐관 해도 상관없는데, 자, 나중에 여러분 제가 심화 시간 되면요, 요 우리가 얘기하는 요 피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셨죠? 자,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흔히 해서 이거 피부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질 염화 비닐관. 자, 기본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죠. 얘는 내산, 내 알칼리성을 띄어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산에 강하고 알칼리에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내 화학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산에 녹아요, 안 녹아요? 염산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염산 같은 건 제가 얘기했죠. 금속에 반응한다고. 플라스틱이나 여러분 페인트 같은 거는 반응을 안 해요. 자, 따라서 자, 내산, 내 알칼리성이 커서 얘는 화학 공장이라든지 여러분 실험실이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버리는 곳에 사용되는 배관으로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예, 작업성 매우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얘는 충격과 열에 약한 특징을 갖고 있죠. 충격과 열에 약합니다. 아셨죠? 자, 이게 한 번 더 나올게요. 여러분 전기 쪽에 가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자, 근데 그때 가서 여러분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자, 잠깐 볼까요? 자, 이 경질 염화 비닐관은 자, 모든 배관 중에 요 표면이나 안쪽에 요 표면이 가장 매끈해요. 가장 매끈하다는 얘기는요, 유체가 지나가면서 그만큼 마찰 저항이 가장 작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마찰 또는요, 마찰 저항이 가장 작아요. 가장 작다는 얘기는 잘 흘러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 흘러가면 좋은 게 뭐냐면 배관 내 스케일 발생이 크다 작다? 작다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배관의 기본적인 얘기를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얘기가 여러분 우리 교재 페이지 112페이지까지 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배관의 접합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아니니까 나중에 한 번씩만 더 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오늘 가장 기본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페이지 115페이지 보면 배관의 부식의 원인인데 부식의 원인은 여러분 잠깐 먼저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